지난 1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불이 나 장애인 한 명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되풀이되는 중증장애인 화재 사망사고로 장애 등급제와 허술한 활동 지원 서비스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는 장애계 단체 광화문 농성이 600일을 맞았습니다. 장애계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제도 중 하나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하지만 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문제로 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진단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자립생활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한 명이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지희 기자입니다. 밥 먹는 것부터 생활하는 것까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체험활동을 해서 자립생활을 준비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 56분경 서울시 성동구 무학봉에 위치한 자립생활체험홈에서 불이 나 그곳에 혼자 있던 송국현 씨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에 그냥 창문에서 그냥 연기 많이 나오고 그냥 내려가서니까 사람 그냥 문 두드러 그냥 사람 나왔는데 그냥 사람 안 보이는데. 송 씨는 발견 당시 침대 위에 혼자 누워 있었으며 잠이 든 사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팔과 두 다리에 3도 화상을, 얼굴과 가슴에도 화상을 입었으며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 씨는 27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10월 자립생활을 꿈꾸며 지역사회로 나왔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장애와 언어장애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했지만 종합장애 등급 3급을 받아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등급과 상관없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가야지만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은 정말 의료적인 기준으로 수치적인 것으로만 등급을 매겨놓고 그것들에 대한 모든 서비스들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 등급제 폐지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꿈꾸던 송국현 씨. 그의 꿈은 날개를 채 펴기도 전에 장애 등급과 활동지원 서비스 부재로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완화를 촉구하는 광화문 시위가 600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누구 하나도 장애계 요구를 왜 명확히 대답하지 못할까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광화문 역사 안에서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외친 지 어느덧 600일. 두 제도는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장애계의 외침 역시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장애계는 지난 12일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광화문 농성 600일을 맞아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제 납부자나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제도의 폐지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600일 동안 싸우고 있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에 대해서 대통령님 어떠한 대답을 줄 수 있냐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러 이 자리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이날 장애계는 지난 28일 장애 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계획 등을 담은 장애인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현실 가능성이 낮은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이 포함돼야 되고 그리고 현실 가능한 이야기가 될 거죠. 그리고 실현될 개연성이 있는 그런 안이어야 될 텐데 중요한 거는 거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한편 장애 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은 두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법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노동 현실은 매우 열악한데요.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소담 기자입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의 시범 사업으로 끝난 중증장애인 인턴제와 관련해 장애계가 토론회를 열고 공공고용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인턴제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 상담사와 코디네이터 등으로 활동하면서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영역 개발이라는 의미를 남겼지만 낮은 임금과 짧은 사업 기간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애계는 보여주기식 시범 사업이 아닌 고용환경 정착을 위해 사업 대상 확대와 임금 적정화 등을 통한 공공고용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장애 인턴제를 2015년에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년에 시범 사업이 아니라 본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랑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 중증장애인 중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약 95명에 불과해 정부의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서소담입니다. 우리의 법률 용어 중에는 장애자나 정신병자 같은 단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제처가 장애인 비하 법률 용어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알기 쉽고 무엇보다 공정한 시각으로 쓰여야 하는 법률 용어. 하지만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 버젓이 법률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조사 결과 장애자와 정신병자, 불구자 등의 용어가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잘못 쓴 장애자와 불구자, 장애우는 장애인이, 지체부자유자는 지체장애인이, 정상인과 일반인은 비장애인이 맞는 표현입니다. 관용구 또한 마찬가지. 장애를 앓고 있는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꿀먹은 벙어리는 말문이 막힌, 눈먼 돈은 관리가 안 되는 돈으로 바꿔 써야 합니다. 이에 스페셜올림픽위원회는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공공언어를 순화하자는 취지로 지난 11일 법제처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법제처는 향후 각종 법률을 제정할 때 장애인 비하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스페셜올림픽이 또한 장애인에 대한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활동지원제도의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정당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최근 정부의 부정수급 발굴에 맞춰진 정책 운영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이나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최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활동 보조인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활동 보조 서비스 이용자들이 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바우처 카드와 활동 보조인들이 사용하는 단말기상의 결제 시스템에서 중복 결제가 발생해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활동 보조인들은 전달 체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기에 당초 본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고 그중 결제 단말기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의심 사례라고 하는 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래요. 중복 결제, 연속 결제 이런 건데 이거는 바우처 자체가 단말기 자체가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네. 단말기를 찍는데 단말기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작을 할 땐 정상적인 시간이 찍혀요. 제가 이제 2시에 시작을 했다면 2시 시작을 하는 건데 마감을 6시에 이제 해요. 그러면 6시에 찍혀야 되는데 6시 2분 이렇게 단말기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끊자마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건데 그럴 경우는 2분 정도가 겹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중복 결제죠. 한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 보조인들은 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부분 중 고용 형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게 아르바이트가 아닌 이제 직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국가기관이나 민간 시자체에서 직접 고용을 하고 직급에 있는 이런 민간 쪽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는 정도로 해서 이것을 고용 안정을 위해서 월급제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울러 활동 보조인들은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활동 보조인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침서에 자격 요건과 채용 관리뿐만 아니라 노동권에 대한 권리 보장도 제시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법에서 그 활동지원법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노동자들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규제와 결격 사유, 그다음에 의무 이런 걸로만 되어 있지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조항 마련, 그다음에 그 지침에 노동자들의 그 비현실적인 그 지침과 관련돼서 개선,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난 2009년에 활동 보조인들의 수는 약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활동 보조인으로 활동하는 수는 약 3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정당하게 살아갈 권리, 이것이 활동 지원제도의 목표인 만큼 정부는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가 올해 정부 장애인 예산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올해 중앙정부 지출 장애인 예산은 총 1조 9,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48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늘었지만 나머지 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의 총액은 오히려 작년에 비해 99억 원이나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센터는 올해 정부의 장애인 예산이 보건복지부에 지나치게 편중됨에 따라 복지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장애인 예산은 협소하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해 장애인이 보편적인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 조직의 손상이 오는 망막장애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망막장애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지난 2012년 기준 60대가 26.5%로 환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 5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정은지 교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망막장애 환자가 많은 것은 고혈압, 당뇨 등이 망막질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청년 못지않은 체력으로 노익장을 과시하는 어르신들의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제9회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인데요. 조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9회 경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10, 11일 양일간 의령군 의령읍 서동생활공원 다목적구장 등 의령군 일원 14개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건강 배시 시대를 맞이해서 갈고 닦은 기량을 이런 기회로 인해서 마음껏 발휘하고 또 시군 간에 친목 동호도 하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체육대회 경기지만 젊은이들 못지않은 경기가 펼쳐집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장애자 내야서 준우승도 하고 이래서 오늘도 아주 힘껏 좋은 성적을 낼 각오로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시군의 노년층 3,600여 명이 참가해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12개 정식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환갑을 훌쩍 넘겼어도 스포츠로 건강을 지키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마음 많은 청춘이란 말은 옛말에 불과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아연입니다. 경상북도는 영남대학교 의료원과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 지원 사업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그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이주민 가정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경북도는 시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영남대 의료원에서는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이주민 가정 중 최저 생계비 200% 이하 가구에 대해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및 기타 치료비를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세계 첫 해조류를 소재로 한 완도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지난 11일 대단원에 막을 올렸습니다. 완도국제 해조류 박람회는 주재관, 생태환경관, 건강식품관, 산업자원관 등 4개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날 해조류 박람회장의 첫 번째 관람객은
새벽 2시부터 기다린 일본인 후타가미 씨였습니다. 김종식 해조류 박람회 조직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소재로 열리는 박람회를 통해 해조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고 박람회를 성공 개최해 해조류 산업을 발전시켜 국제 해조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역사를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자립생활체험홈에서 중증장애인이 홀로 잠든 사이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지원됐다면 당연히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장애 등급제 언제쯤 폐지될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